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한 자동차 보험 청구 사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보험 청구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과에서 청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사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목차로 볼 첫 번째 내용은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해서 점검할 사항들이 좀 있죠. 자, 무조건 청구를 보내서 나중에 다시 보완 청구하기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입력했는지 점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청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사례들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지금 현재 2024년이죠. 자, 보통 자동차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는요, 해마다 지금 자동차 보험 현황이 어떻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발표가 나요. 지금 작년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24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한 데이터, 2023년에 자동차 보험 심사센터, 지금 현재 청구하고 있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항상 매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 청구는 우리가 보험 청구하고 다르게 보험 청구는 해당 지원이 있죠. 전주, 광주, 기타 등등 이렇게 해당하는 지원이 심사 지원이 따로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본점으로 해서 들어가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당하는 지원에는 따로 별도로 없고 본점에 있는 지금 치과에서 전국적인 데이터가 함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금 작년에 이번에 발표된 사례 보면 2022년도에 자동차 보험 심사 현황을 보면 지금 심사 건수, 심사 결과 통보서 건수로는 일단 해에 비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총 진료비 또한 조금 더 감소된 추세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 청구의 의료기관 숫자는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들어보셨고 청구하는 방법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보험 청구가 이제 점점점 의료기관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자,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기 앞서서 반드시 중요한 건 환자분이 지급 보증서를 들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지급 보증서를 들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보험 회사에 전화하셔서 지급 보증서를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급 보증서를 들고 왔다라고 하시면 꼭 보셔야 될 거 두 가지 있죠? 사고 접수 번호. 자, 언제 사고가 일어났고 해서 번호가 따로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지급 보증 번호. 물론 지급 보증 번호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불 보증 번호라고 말하기도 해요. 둘 다 같은 용어예요. 자, 어쨌든 지급 보증서를 환자분이 들고 오시면 이 두 가지의 넘버 숫자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실 때 지급 보증 번호와 사고 접수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환자분의 접수를 잘 하시고 보험 차트에다가 입력을 하실 때는 진료 구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탭으로 아마도 변경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자동차 보험사의 정보 입력란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 보증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입력을 여기에서 실수 없이 잘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우리가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 보증서 번호가 있는데 여기 하이폰이 있죠. 자, 이 하이폰을 누락시키고 숫자만 기재했을 때는 오류가 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이폰을 함께 숫자를 꼭 입력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지급 보증 번호요. 자, 사고 접수 번호, 이 두 가지의 번호를 잘 보실 때 보험회사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제 보험회사는 굉장히 여기 보면 많죠. 메리츠, 롯데, 삼성화재 엄청 많은데요. 일단 이 보험회사와 전부 다 한꺼번에 계약을 맺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 치과에 오신 환자분이 KB 손해보험이다. 아니면 삼성화재다라고 하시면 그 보험회사하고 먼저 계약을 맺으시면 돼요. 계약을 맺으시면 지급 보증서를 저희 치과에 보내주시겠죠. 거기에 따른 이 사고 접수 번호의 길이는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그 길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 보증 번호만 체킹을 잘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청구 오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접수 과정에서 반송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라는 멘트가 왔어요. 자, 이 문자는 제 핸드폰으로 온 문자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청구 역시 우리가 건강보험 할 때도 그 SMS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동차 보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SMS로 제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심사 과정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통보될 때 제 핸드폰에 있는 문자도 같이 오니까요. 이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접수된 내용에서 반송 내역이 있다라고 해서 자,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심사 결과 진행을 조회해봤더니 반송이란 탭이 떴네요. 그죠? 자, 이 반송 탭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환자분을 조회를 해보니까 사고 접수 번호, 뭐 기재 누락, 뭐 이런 식으로 떴어요. 자, 이 환자분의 사고 접수 번호랄지 지급 보증 번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분의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먼저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환자분의 사고 접수 번호가 저기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지급 보증 번호가 여기 있다는 이 서류를 잠깐 다시 보신 다음에 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을 입력하신 거 보니까 여기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하이폰이 빠져 있어요. 그쵸?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이폰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이폰을 빠뜨릴 경우에는 번호가 안 맞다라는 오류 번호가 뜰 거예요. 반드시 지금 입력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하이폰을 제대로 입력하셔서 다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이폰, 네, 비교 분석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오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청구 오류로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에서 자동차 보험 또는 진료비 청구 오류에서 2일 이내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코멘트가 떴네요. 자, 그러면 뭔가 청구를 보냈는데 청구 오류가 떴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2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단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로 오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보완해서 청구할 수 있는 2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청구를 조회하시면 저렇게 지금 어떤 부분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실 때 특히 단순 기재 착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조회 수정이라는 버튼이 뜰 거예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상병명이 뭔가 지금 기재 착오 누락이라고 적혀져 있죠. 상병명이 기재되어져 있지 않고 여기에 빠뜨려 있기 때문에 상병명을 입력해서 다시 청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심평원의 사이트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상병명을 조회를 하신 다음에 자, 기억을 해 두셨다가 저 똑같은 상병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K06.28이라고 하면 자, 상병의 증상 기호에 이 탭에다가 K06.28이라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 단순히 오류됐던 부분들이 바로 수정이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오류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뭔가 심사 결과를 좀 진행 중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조회를 해보니 뭔가 지급불능이 하나 떴네요. 그쵸? 자, 지급불능이 뜰 경우에는요, 이렇게 빨간 글씨 테마로 뜰 거예요. 자, 이 빨간색의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라고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자, 지급 불능 건수의 한 건을 클릭을 해보니 거기에 보시니까 사고 접수 번호 또는 지급 보증 번호 기재 착오 또는 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뭔가 지금 번호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급 보증서를 다시 열어봐야 되겠죠. 자, 환자분의 지급 보증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환자분의 지급 보증서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반드시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실 때 지급 보증서를 환자분이 들고 오든 아니면 팩스로 받든 이 지급 보증서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서류로 잘 처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서류를 잘 처리해 놓고 뭔가 문제 있을 때 다시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급보증서를 잘 보관했다가 봤더니 이창기 환자분이라는 이 환자분은 지급보증서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왜 2개일까 봤더니 일단 이 2개의 지급보증서의 번호가 달라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한테 한 개의 지급보증서가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번호가 다른 지급보증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뭔가 오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오류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지금 지급보증서가 서로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자, 저기에 팩스 들어온 날짜를 보니까요. 6월 27일 날 8시 59분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같은 날 9시 4분에 들어온 거 있죠. 자, 앞에 있는 8시 59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요 자료로 들어갔더니 지금 번호가 잘못됐다라는 멘트를 받았었고,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9시 4분에 들어온 요 팩스 번호, 요 지급 보증 번호로 다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험회사에서 지급 보증서를 그 담당자분이 팩스로 전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담당자의 실수로 지급 보증서를 잘못 보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시 또 팩스를 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팩스에 보시면 지급보증서가 서로 다르죠. 자, 앞에 거가 아니라 뒤에 거에 지급보증서를 쓰시면 되세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보 환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간혹 그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찾아내셔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체킹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같은 날짜에 지급보증서가 두 개다. 라고 했을 때 시간 차이를 두고 온 뒤에 거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잘 만약에 정리가 됐으면 보완 청구. 왜냐면 지급 보증서는 특히 지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셔서 보완 청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보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자, 환자분이 뭔가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급 불능이 됐네요. 자, 뭔가 사유가 있겠죠. 자, 봤더니 기타 사유로 인한 심사 보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사고 접수 번호 확인 불가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아마 사고 접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고 접수 번호나 지급 보증 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때 이렇게 타이핑을 칠 때 숫자를 잘못 눌렀거나 하이폰을 빠뜨렸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재청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례로 이게 지급 불능이 됐는지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정하신 다음에 다시 보완 청구를 하는 거죠. 자, 지급 중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급 불능이 됐는데요. 지급 중지가 됐어요. 자, 물론 지급 중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합의를 봤다든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일정한 기간이나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게 지급 보증 중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또는 환자분이 이렇게 교통사고 자보 요 보험회사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 환자분이 우연치 않게 아니면 이제 어떠한 좀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료가 멈추죠. 자, 이럴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유는 잘 보셔야 되겠죠. 어떤 이유인지.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을 검색을 해보시면 자, 지급보증서는 환자분이 똑같은 환자분 이름으로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지급보증이 중지됐습니다라는 안내 팩스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자, 저한테 만약에 환자분의 지급보증이 중지되었는데 저한테 미리 전화 오는 게 아니라 팩스로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우석치과에서 이런 진료를 받고 있는데 우석치과로 중지 안내서를 팩스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팩스가 왔다라고 하시면 잘 보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팩스를 받는 순간부터 그 환자분은 자동차 보험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 보시면 지급 중지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꼭 체킹하시고 이 날짜 이후로는 환자분이 보험으로 돈을 따로 내시든지 뭐 비급여로 돈을 따로 내시든지 어쨌든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까지 보상해 줄 수 있나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치과에서 보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금액이 천차만별이긴 하죠.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고액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그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드는 메디컬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진단서가 나가거나
어떠한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확정이 되면 거의 다 주긴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 보상 한도에 대해서 금액이 궁금할 때는 자, 보통은 지급 보증서에 저렇게 보상 한도가 적혀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치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치과와 메디컬을 합한 그 사람, 그 환자분이 들었던 보험의 보상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액을 한도를 넘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지급 중지가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일정하게 이선옥이라는 환자한테 자동차 보험이 뭐 1,000만 원까지 된다. 이런 금액의 한계는 저희한테 정보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뭐 크라운 50만 원, 100만 원 뭐 이 정도 임플란트 진행하는 이런 정도는 네, 계속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단 액수가 크거나 뭔가 보상 한도가 넘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보증서가 중지됐다는 중지 안내서를 반드시 보내주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동차 보험 청구 사례에서 가장 요즘 많이 삭감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 환자분 보시면 하악 전치부가 많이 흔들려서 왔어요. 환자분 말씀에 의하시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앞니가 흔들려서 그렇다라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사진 상태도 보면, 자, 이렇게 치조골이 조금 많이, 네, 소실되는 상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고, 그래서 이체를 뽑아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뽑고, 임플란트를 진행해서 머리 보철물까지 올라간 상태죠. 자, 이 환자분은 자동차 보험 청구를 했더니요. 자, 심사평가원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전체 진료 기록부, 또는 뭐 파노라마 사진 또는 구강 내 사진, 소견서, 기타 등등 자, 이런 자료를 전부 주세요라고 심사자료 요청이 왔어요. 자,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교통사고와 이 발치와 인과관계가 있나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네,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예요. 자, 그렇게 제출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청구는 했지만 네,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자, 이 삭감의 내역을 보면요. 여기에 자동차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심사 조정됐습니다. 라는 멘트가 적혀져 있죠. 네, 보통은 자동차 보험과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만 자동차 보험 청구를 진행하지만 치주에 관련된 특히 치조골이 소실돼서 치주가 안 좋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인과관계를 같이 보진 않아요. 별개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삭감이 좀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비급여 수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철물을 진행할 때, 자, 우리 치과에서 지르코니아가 50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에 50만 원 세팅해서 버튼만 눌러도 50만 원이 네, 자동으로 설정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자, 자동차 보험과 비급여 수가의 수가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그냥 보철물을 누르셨을 때는 50만 원으로 잘 뜰 거예요. 우리 치과 50만 원이니까.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50만 2,380원입니다.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치과가 지르코니아가 6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 60만 원이다. 그러면 또 단가가 차이가 있겠죠. 자동차 보험과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철물의 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치과는 60만 원인데 자동차 보험은 50만 2,380원이다. 그러면 그만큼 차액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낸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환자분한테는 돈을 따로 받을 수 없고 치과에서는 자동차 보험 청구 수가로 정해진 50만 2,38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자, 그러면 50만 2,380원을 받기 위해서 버튼을 어떤 걸 눌러야 돼요? 라는 거죠. 자, 우리 원클릭 프로그램에 보면요. 기타에 보면 자동차 보험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탭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수가로 다 이미 세팅되어져 있어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자동차 보험 수가로 있기 때문에 이 탭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그 수가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청구 입력하는 네, 화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그 금액 그대로
자, 기타 탭을 꼭 누르셔야 돼요. 기타에 있는 자동차 보험 탭에 있는 이 버튼들을 활용하셔서 누르셔야만 여기 있는 금액에 502,380원이 네, 자동으로 뜰 수 있게끔 자,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지르코니아 사례죠. 자, 지르코니아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치부, 소구치부까지만 네,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전치부만 인정하다가 그나마 심리적으로 소구치까지 그러면 소구치까지 그나마 인정했다가 요즘은 대구치까지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이 기준이 네,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그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는 사례 중에 한 분도 계속 본인이 지르코니아를 구치부에 원했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적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원해서 그냥 해드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환자분이 16번 치아가 파절이 돼서 요게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크라운을 진행했죠. 그런데 이분은 무조건 어금니에 지르코니아를 원하셨어요. 그 시기에는 지르코니아를 원해서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환자분하고 대화가 안 돼서 그냥 지르코니아 해드렸지만 요새는 그러지 않죠. 22년 이후에는 지르코니아가 대구치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롭게 전 치아를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청구 사례인데요. 자, 같은 날, 동일한 날에 보험 진료와 자동차 보험 진료를 두 가지를 입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오늘 지르코니아의 자동차 보험 하나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치아, 자동차 보험 청구가 아닌 다른 치아에 상아질 우식으로 인해서 충전을 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같은 날 두 가지 진료를 한 거죠. 자, 두 가지 진료를 동시에 입력을 하고 싶지만 보험 구분해 보시면 자, 보험 구분이 보험으로 되어져 있냐, 자동차 보험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수납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팁은 반드시 잘 보세요. 두 똑같은 이선옥이라는 사람의 차트 넘버가 다르죠. 자, 원클릭 하나에는요, 처치번호 1번, 처치순번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처치순번 1번과 2번이 있지만 둘 다 입력을 하시되 보험 구분을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바뀌면 둘 중에 하나로만 변경이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입력할 수 없어요. 보험 구분은 하나만 입력한다. 그렇죠? 두 개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차트를 다시 새로 만드셔야 돼요. 자, 전자 차트는 그대로 놓으시고 전자기록부는 그대로 똑같은 동일한 차트를 쓰시고 청구를 할 수 있는 매개체만, 프로그램만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000번에 있는 이 넘버링에 2000번의 이 차트는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요. 자, 여기 있는 38,000 이 차트 번호는 자동차 보험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 날짜의 보험을 구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심사 진행 과정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이제 수시로 눌러보거든요. 실장님들은 아마 보통 이렇게 수시로 눌러볼 거예요. 자, 이때 구분해서 접수 연월일 또는 진료 연월일을 조회를 하셔서 누르시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 접수가 잘 됐는지, 아니면 반송이 됐는지, 아니면 처리 완료가 됐는지 이런 처리 상태가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뭔가 삭감이 됐거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그 해당 건수를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저렇게 빨간 글씨로, 자, 검정 글씨는 문제없이 처리가 된 거고요. 만약에 빨간 글씨로 뜨면 지급 불능 건수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저 빨간 글씨를 누르셔서 어떤 사유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어떤 사유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심사과에 반드시 전화하셔서 해당하는 문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지급불능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합의를 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고를 낸 사람과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서로 이미 돈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 진료를 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기재차고, 사고 접수 번호나 뭐 지급 보증 번호 이런 것들이 뭔가 숫자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뭐 한도 초과, 기타 등등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 이게 잘 안 맞더라, 뭔가 문제가 있다더라 하면 아마 지급 불능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에 따라서 이 보완을 하신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시면 그 접수 번호를 누르시면 자, 몇 건이 접수가 됐고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결과에 만족을 못하겠다. 이거 결과에 나는 한 번 더 의심스럽다. 다시 심사를 해달라. 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그 밑에 이의신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심사해달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심사 조정 청구.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의신청. 자, 재심사 조정 청구는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재심사 조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삭감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의신청을 하시면 재심사 조정 청구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사 조정 청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단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로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 90일 이후가 넘으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조정 청구는 둘 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요 서류를 보내야 되는 이 상황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산 처리. 우리가 보통 PDF 파일이나 뭐 캡처를 떠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양이 좀 많거나 사진 같은 거, 특히 구강내 사진은 전산으로 보내기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전산 처리와 우편 처리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치과 행위 중에서 자동차 보험 청구할 때 가장 많이 삭감되는 항목 10가지 리스트를 뽑아서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보니까 치주 파트가 1번부터 5번까지예요, 순위가. 그쵸? 자, 6번에서는 뭐 발치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고, 네, 그 다음 9번, 10번 다 발치 외과 파트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런데 치주 파트는 1번에서 5번까지 압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사고와 치주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대부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치주가 같이 섞여 있는 그 치아는요, 그 치주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자료를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정말 자동차 보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체킹하신 다음에 청구를 하셔야 삭감이 좀 덜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사평가원에서 경영 지원 정보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평균별로 진료비 현황, 뭐 진료 환자 수, 뭐 이런 것들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세부 통계에서는 우리가 이의 신청할 부분이나 아니면 통계 자료, 뭐 불능 건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 쭉 볼 수 있는 우리 치과의 데이터들이에요. 또는 미청구 자료, 혹시나 청구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심평원 자료에서 충분히 우리 치과의 경영 정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 청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아마 여기 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 청구 또한 우리가 삭감률도 잡아야 되고 또한 앞으로 사례를 하나씩 하다 보시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많이 붙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도 많이 보시고 이 시간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